김종현의 스포츠. 목요일에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의 발롱도르를 꿈꾸면서 박찬하와 이건의 발롱도르가 아닌 랄롱도르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영국이랑 한국을 오가는 이원 생방송을 진행했던 랄롱도르를 오늘은 KBS 스튜디오에 두 분 다 모시고 하게 됐습니다. 이건 기자가 드디어 한국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얼굴 보고 하니까 굉장히 저도 어색하네요. 그리고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도 함께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도 오랜만에 만나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오랜만인데 한국에 그 이건 기자가 있을 때랑 만남의 빈도가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저희가 알고 지낸 지는 이제 한 20년, 그 정도 됐죠. 18년, 19년 돼가는데 뭐 저희가 그렇게 밖에서 자주 왕래하고 이랬던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요. 그냥 SNS 상에서 한 번씩 잘 지내? 뭐 이런 네, 식으로 오다 가다 하고. 이렇게 만나고 이런 사이기 때문에 랜선 친구시군요. 네. 아니 근데 이건 기자 언제 오시는 거예요? 7월 12일에 금요일에 잠시 들어와서 네. 열심히 또 많은 분들 만나고 요 방송 끝내놓고 예. 오늘 11시 45분 비행기로 그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이 열리는 아. 싱가포르로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야,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가시겠네요. 네, 바로 달려가요. 참 바쁘신 일정을 또 소화하고 계십니다. 참 보자마자 또 이렇게 보내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워낙에 영국에 오히려 더 오래 계시고 한국에 지금 금요일에 오셨는데 오늘 목요일이니까 딱 일주일만 있다 가시는 거잖아요. 네. 영국이 더 이제 고향이고 집 같지 않으세요? 물론 고향은 한국이고 저는 한국인이고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네네. 요즘 최근 들어서 정말 영국이 조금 더 익숙해졌다라고 느끼는 게 이제 제가 여기 와서 운전을 할 때가 있는데 예. 중앙선 말고 그런 골목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골목 같은 길에서는 중앙선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상대 차가 안 올 때는 저도 모르게 영국은 운전 방향이 반대니까 저도 모르게 왼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 왜 이러지? 아니면 길을 건널 때 차가 이쪽에서 오잖아요. 반대편이군요. 네, 오른쪽을 보는 그런 약간 그랬을 때 그 핸들도 반대쪽에 있죠? 핸들도 반대쪽에 있어요. 그런 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혼동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네, 이제 반은 이제 영국인이 되신 이건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축구를 좋아하고 또 잉글랜드의 축구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기자처럼 사는 게 참 꿈일 수도 있거든요. 박찬하 위원도 좀 부럽지 않으신가요? 저는 저희 삶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삶이라는 게 다 그 인간이 정해놓은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해가 지면은 밤엔 자야 되고, 아하. 그리고 해가 있을 때는 해를 보면서 광합성도 좀 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본적인 룰 같은 게 있는데 저는 그런 룰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그래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에너지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대부분 이제 유럽 리그를 취재를 하니까 예. 시차가 또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있으면은 한국 일도 해야 되면서 그 경기들은 다 늦은 시간에 있으니까 그거를 맞추는 데 있어서 신체 리듬을 따라가는 게 너무나 버겁거든요. 네. 뭐 그런 면에서는 훨씬 저보다 나은 삶인 것 같아요. 네, 눈물 닦으시고요. 그래도 이건 기자 마냥 다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영국? 일단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제가 만약에 영국에서 그냥 예. 기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이었으면 그런 생활을 영위하고 살 수는 있었겠지만 저는 기자이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반대가 되네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이제 한 그 시간에 그러니까 영국 현지 시간에 맞춰서 취재를 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마감을 하고 또 집에 와서 현지 시간으로 한 새벽 4시, 5시까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밤에 잠을 못 자고 역시 일을 해야 되네. 별로 그런 것도 없고, 특히나 이제 여기서는 그래도 친구들도 있고 친지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는데 영국에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외로움이랄까? 저희 이제 아내분밖에 없기 때문에 외로움이 좀 많이 느낄 수 있다. 저는 아내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서로를 지그시 쳐다보면서 서로의 그런 힘듦을 막 공유하고 계신데 저희 이제 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예, 두 분 다 힘내시고요. 예, 어디 계시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영국은 지금은 시즌 중은 아니잖아요. 영국 축구 팬들이 세계적으로 정말 약간 뜨거운 열정을 가진 걸로 유명한데 네. 이 휴식기를 영국의 축구 팬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이게 보통 시즌이 8월 뭐 한 중순 초 뭐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5월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 나가면 6월까지 한 10달 정도 이렇게 막 텐션이 높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막 집중력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나머지 2달은 그 시즌의 그런 긴장도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뭐 힐링의 시간이랄까? 그러면서 뭐 몸도 만들고요. 그러니까 뭐 여행도 다니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그 자기가 사랑하는 팀의 뭐랄까요? 그 프리시즌 매치를 네. 보기 위해서 뭐 이번에 토트넘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가면 예. 싱가포르도 가고 뭐 중국도 가고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하면서 뭔가 문화적인 소양도 쌓고 뭔가 좀 체력적인 것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삶이 축구에 그리고 축구 시즌에 맞춰져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보러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경기를 이제 거의 챙겨보는 것 같더라고요. 영국을 가면.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리그 경기가 없으니까 예. 조금 아쉽긴 한데 특히 이제 뭐 겨울 방학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하고 지금 뭐 기본적으로 유럽 자체가 이렇게 여행 다니기는 정말 좋은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 근데 날씨도. 오셔가지고 왔는데 축구가 없어? 막 아하. 그러면서 아쉬워하면서 경기장 앞에 가셔가지고 샵에서 사진 찍으시고 토트넘 구장 앞에 가서 손흥민 선수 대형 사진 배경으로 이렇게 셀카 찍으시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투어 같은 것도 있으니까 경기장. 네. 그러면 그 프리미어리그 관전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현지에 계신 분으로서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티켓 구매거든요. 예. 티켓을 사는 것 중에 그러니까 티켓이 할인된 가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가, 액면가가 가장 싼 티켓인데 그러니까 액면가 티켓을 사기 위해서는 그 공식 멤버십 구단의 멤버가 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예.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뭐 여러 뭐 재판매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한국인 분들 거기 계시는 분들 중에 티켓을 이제 그러니까 안표라고 하죠. 그렇게 네.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차라리 그분들에게 사는 것도 뭐 방법이겠지만 그 가격이면 아예 그 VIP 이제 석들이 있어요. 밥도 주고 전용 주차장도 주고 전용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게 차라리 더 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으로 뭐 그냥 일반적인 좌석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할 것 같으면 네. 그런 뭐 밥도 주고 먹을 것도 주는 좌석 80만 원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나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면 못 보는 거네요. 돈이 없으면 네. 오늘 박찬하유 슬프네요. 네. 저에겐 TV가 있습니다. 예, TV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팁을 좀 주셨고 토트넘의 새 구장에 좀 더 집중을 해볼게요. 손흥민 선수 경기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아마 제일 많을 테니까 네. 가장 현재 토트넘의 새 구장에서 가성비가 좋은 자리는 어디가 될까요? 가성비를 따졌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코너 플렉 뒤쪽 자리들 그 이제 코너 쪽에 있는 자리들 모서리 부분요. 네. 예. 왜냐하면 거기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뭐 티켓마다 상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긴 하지만 뭐 한번 거기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5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한 7만 5천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 정도 가격이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들이 이제 양 팀이 코너킥을 하러 오면 가장 스타들이 와가지고 가까이 오기 때문에 스타들도 볼 수 있고 네. 상대가 골을 넣으면 특히나 그쪽으로 와서 많이 세리머니를 해요. 그리고 또 한 번씩 손흥민 선수도 코너킥을 차러 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손흥민 선수 찍기 좋은 자리가 그쪽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저렴하기도 하고 선수들도 가까이서 한 번씩 코너킥 때 볼 수 있고 모서리 부근, 코너 플래그 부근을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도 프리미어 리그 경기를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특이하다고 느낀 점이 이제 맥주나 이런 술 자체가 반입이 안 되는 거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똑같이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딱 경기장 좌석 뒤쪽,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면 매점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서는 술을 마셔도 되는데 거기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not beyond this point라고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non alcohol beyond this point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콜라라든지 사이다라든지 뭐 이런 이제 non alcohol 음료들은 괜찮은데 이제 알코올 음료는 들고 못 들어가게 이제 가드들이 네.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술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여태까지 계속 이건 기자 얘기만 들어서 박찬하 의원의 그 눈빛이 점점 졸려지시는 것 같은데, 박찬하 의원도 현지에서 많이 경기 보셨을 테니까 좀 뭐 지켜야 할 에티켓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험했던 거 얘기하실 거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오늘 계속 뭔가 짜단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질문도 뭔가 그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나가서 축구를 본 경기가 잘 못 보셨어요? 제가 유럽에서 축구를 3경기를 봤어요. 저도 2경기 봤는데. 월드컵 제외하고 월드컵 제외하고 네네, 3경기 제외하고. 그리고 제가 이 업계에 들어오고 나서 총 3경기입니다. 그게 몇 년 안 됐어요. 제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유럽에 가서 축구를 봤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없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드릴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보러 가고 싶으시다. 네. 혹은 뭐 엘 클라시코를 보러 가고 싶으시다. 이러면 사실 표를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무리는 없습니다. 네, 그 경기 전날까지 실시간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굳이 뭐 안표를 비싸게 주고 사시지 않으셔도 뭐 연석이 뭐 3연석, 5연석 이렇게 뭐 많은 인원이 함께 가는 거 아니면은 표 사는데 어렵지는 않은데, 다만 레알 마드리드를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홈페이지가요, 신용카드를 지멋대로 받아요. 그게 무슨 의미죠? 신용카드가 되는 신용카드가 있고 안 되는 신용카드가 있는데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되는 신용카드는 왜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결제를 할 때 한 복불복이네요. 15장 정도를 사용을 해서 겨우 결제를 했는데, 카드가 많으시네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신용카드를 하나로 결제가 성공을 했잖아요. 네. 다음에 또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레알 정말 마드리드 이상하군요. 홈페이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그 마드리드로 가서 경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를 유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 얘기 나와서 한 가지 더 예, 말씀을 예. 드리자면, 레알 마드리드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한 그룹 스테이지, 조별리그 정도 되면 상대가 뭐 별로면 그냥 아예 그날 아침까지도 표가 많이 남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 가셔가지고 현금으로 사시면 쉽게 사실 수 있어요. 큰 경기라고 해도 엘 클라시코라고 해도 미리표를 구하는 건 아예 팔지를 않으니까 어려운데, 네네. 경기 전날 뭐 이렇게 되면은 한두 장 정도는 구하는 거는 어렵진 않습니다. 확실히 라리가가 EPL보다는 그래도 표 구하기나 가격 면에서 좀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자, 저희는 이제 이적 시장 소식을 얘기해 봐야 할 텐데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눠보겠습니다. Are you just another slave to the audio?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Are you just another slave to the audio? 해외 축구 라디오 방송에 발롱도르를 꿈꾼다 박찬하와 이건의 랄롱도르 스튜디오에서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 그리고 이건 기자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박찬하 위원, 지난 한 주간 어떤 선수들이 이적을 했을까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이적한 선수는 뭐 정말 많은데, 항상 저희가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 거는 이적료가 많이 발생하거나 뭐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라든가 이런 선수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오피셜이 떴죠. 유벤투스 유니폼을 입은 전 아약스 수비수죠. 마타이스 데일리그트 선수. 드디어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피셜이 발표가 났고, 그리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도 뭐 계속해서 뭐 공격수 보강에 있어서 박차를 가했었는데, 세바스찬 알레라고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던 스트라이커가 영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는 그래도 이적료를 꽤 많이 받은 선수는 그 두 선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벤투스가 더리우트를 얻었으니까 수비진은 확실히 젊어지고 또 강력해졌어요. 마타이스 델레그트가 어느 팀으로 가느냐, 바르셀로나도 관심이 많았고 예. 뭐 파리 생제르맹이라든가 여러 팀들이 관심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뭐 본인이 유벤투스를 선택을 했고, 유벤투스를 선택한 이유는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연봉이었던 것 같아요. 세금도 또 이탈리아가 연봉 문제도 예. 있고, 그리고 또 마타이스 델레그트의 요구 조건을 들어줬던, 가장 적극적으로 들어줬던 팀이 유벤투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벤투스와 선수 간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이 계약이 성사가 됐는데, 뭐 선수 본인은 뭐 계약도 그렇고 이제 3년 뒤에 바이아웃이 발동이 되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유벤투스로서는 3년 안에 챔피언스리그를 우승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호날두 선수가 계속 나이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그 안에 뭔가 승부를 결정짓지 않으면 유벤투스도 아주 곤란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대한 열망이 이 젊은 수비수 영입에 그대로 담겨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는 미래를 보고 영입한 것 같지만 막상 진짜 투자한 돈을 보면
몇 년 안에 승부를 챔피언스리그에서 보겠다 이런 의지를 느낄 수 있는 영입이었습니다. 그럼 이 더리우트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유벤투스랑 팀 K리그 경기에서 보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겠네요. 가능성이 있죠. 최대한 빨리 팀에 합류를 할 거고요. 또 유벤투스가 이번 시즌에 사리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거든요. 네, 감독도 새로 왔기 때문에 뭐 영입된 선수들은 그리고 이 정도 돈을 받고 가는 선수는 최대한 팀에 빨리 네, 합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마타이스 델리트를 보게 될 확률이 좀 높죠. 자, 그렇다면 이건 기자, 영국에서는 어떤 선수들의 행보가 가장 눈길을 끌었나요? 최근에 제가 영국에 없어서 계속 이제 잘 몰랐는데 그래도 이제 소식통이 있지 않습니까? 좀 보고를 좀 받아봤는데요. 예.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는 우리 레스터 시티의 그 해리 맥과이어 선수, 어허. 네, 센터백. 지금 맨체스터에 있는 두 구단, 특히 맨유에서 엄청난 돈을 주겠다, 이적료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맨유가 예전에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리오 퍼디난드 선수를 데리고 올 때 당시에 수비수 최고 몸값을 지불을 했어요. 네. 7,500만 파운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8천만 파운드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과연 그 정도 돈을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본인이 싫어하잖아요. 아니, 선수 네. 본인도 이건 너무 비싸다. 내가 이 정도가 아니다라고 인터뷰를 그렇죠. 했다고.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또 이 잉글랜드 좀 약간 그런 어드밴티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기 네네. 때문에 아무래도 잉글랜드 선수다 보니까 좀 더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나. 그래서 이 선수가 지금은 가장 이렇게 관심의 초점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랑 함께 뛰던 키어런 트리피어, 이 선수도 라리가로 간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결국 발표가 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오피셜이 나왔는데, 트리피어 선수 정말 크로스가 좋고 풀면 이제 측면 풀백이거든요. 예. 네, 오른쪽에서 많이 뛰는데 잉글랜드 대표팀 선수도 하고 특히 손흥민 선수와 정말 친한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유명한데, 결국 아틀레티코로 이적료가 약 한 291억 원, 2,200만 유로 정도 되고요. 계약 기간은 한 3, 4년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라리가 무대에서 별로 많이 뛰지 않는, 그러니까 잉글랜드 선수들이 많이 안 뛰거든요. 이제 그런 선수니까 별로 이제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라리가 역사상 20번째로 잉글랜드 선수가 뛰게 되는 거라고 하는데, 박찬남이 왜 잉글랜드 선수들은 라리가에서 이렇게 많이 안 뛰었을까요? 연연방 선수들의 축구 특징과 스페인 프리메라리가가 추구하는 축구의 방향성 자체의 차이겠죠. 네, 아무래도 연연방 선수들은 좀 직선적인 축구에 익숙한 편이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아기자기하고 패싱 게임을 그동안 계속 추구했기 때문에 스타일에 있어서의 상충, 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고요.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프리메라리가 무대에 도전하러 갔다가 실패한 선수도 있고, 네, 그리고 잘 뛰었던 선수들도 있는데 역시 표본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연영방 선수들이 과거처럼 직선적인 움직임에만 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이제는 영국 선수들도 기술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과연 트리피어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를 만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게 트리피어에게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번 시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과연 어떤 활약을 펼칠지 참 기대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 중에는 황의조 선수가 보르도로 이적을 했는데요. 오늘 팀에 합류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습니다. 두 분은 황의조 선수의 선택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니냐. 그러니까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황의조 선수에게 중국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액을 지출하는 그런 팀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다 거부하고 지금 이 나이에는 가서 열심히 큰 무대에서 뛰면서 나의 꿈을 펼쳐보리라. 어차피 또 만에 하나 물론 잘하겠지만 못하면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큰 부담 없이. 그러니까 저는 황의조 선수의 선택을 응원하고 계속 지켜보고 직접 가서 또 취재도 하겠습니다. 박찬하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다면 보르도 괜찮은 팀인가요? 황의조 선수에게? 보르도가 지금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뛸 만한 마땅한 선수가 없어서 그래서 즉시 전력감으로 영입을 했거든요. 이적료도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고 특히 연봉면에서 봤을 때는 황의조 선수가 못하면 안 될 영입이에요. 네, 이거는 보르도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승부수를 과감하게 띄웠습니다. 그래서 황의조 선수가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되고 또 당장에 경기에 뛰면서 결과물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 봤을 때는 황의조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분명히 기회를 얻을 거고요. 네, 그 기회를 이제 어떻게
잡아가느냐의 문제겠죠. 그래도 일단 즉시 전력감으로 영입됐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인 것 같습니다. 또 두 분께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대표팀 중에 아직 뭐 설이 나온 건 없지만 이 선수는 꼭 유럽에서 뛰었으면 좋을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 그런 선수가 있나요? 저는 우리 선수들 가운데 어린 선수들도 그렇고요. 최대한 많은 선수들이 더 늦기 전에 약간 부담을 가지기 전에 그리고 뭔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기가 어려워지기 전에 그렇게 이르게 가서 좀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을 해보고 또 유럽 선수들과 부딪혀보고 그런 선택을 최대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뭐 누구를 특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최대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유럽에 나가서 도전하는 선수들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 축구 팬들이 그런 선수들을 계속해서 응원해줄 수 있는 또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박찬하 의원은 이럴 때 한 명 선택을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면 어떤 식의 멘트를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하는데 그냥 하시면 돼요. 편하게. 짧게 말씀드려가지고 사실 이제 한국으로 오기 전에 잉글랜드의 2부 리그에 있는 팀, 런던에 있는 2부 리그에 있는 팀이 몇몇 한국 선수들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살짝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황의조 선수였는데 사실 갑자기 오자마자 이렇게 보르도로 갔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 황의조 선수 분명히 잘할 거고요. 그 외에도 저도 많은 선수들이 잘할 거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선수가 좋을까요 했는데 다 제발 좀 가세요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참 저희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다가오는 시즌을 더 기대하고 싶은데 아쉬운 소식이 하나가 저희가 있습니다. 박찬하 위원이 다음 시즌에 이제 없어요. 저희 시즌 마무리에 같이 여기를 떠나십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이. 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전해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이라서 저도 굉장히 소중했고, 잠깐 동안만 좀 사라졌다가, 기회가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이거 약속 받아놔도 되나요? 나갈 때 사인하고 가세요. 돌아올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데, 그래도 제가 빠지더라도 더 훌륭하신 분이 분명히 이 자리를 채울 거니까, 계속 청취해주시는 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많은 축구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이건 기자의 역할이 점점 아마 더 커지겠죠? 네, 일단 박찬하 위원이 여기 중심을 잡고 이 랄롱도를 끌고 왔는데 그 부재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드러나기 전에 제가 열심히 더 해가지고 열심히 발품 팔아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자리를 꽉 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로 이제 두 분과 작별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박찬하 의원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또 이건 기자도 바로 싱가포르 그리고 영국으로 잘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함께해 주세요. 김종현의 스포츠.